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김병진입니다. 저희가 매년 여름 때마다 큰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었고, 작년에는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Q&A 영상으로 인사드렸었는데요. 올해는 판이 더 커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아시나요? 여기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왜 병진이가 드디어 정계 입문을 하는 것이냐, 진짜 그쪽으로 가는 것이냐 라고 많은 분들이 물으실 수 있는데, 아니고요. 오늘 국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 한 분 만나 뵈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난 1월 국민의힘 전 대표였던 이준석 현 국회의원께서 창당하신 개혁신당의 한 분을 만나 뵈러 왔는데요. 지난 총선에서 원내에 3인의 의원을 배출해낸 정당이기도 하죠. 개혁신당의 허은하 당대표를 만나 뵈러 왔습니다. 오늘 허은하 대표님과 함께 젊은 세대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주제로 토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바로 인터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국회의사당 본관에 위치한 개혁신당 대표실에 와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 옆에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님 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의 당대표, 2기 당대표 허은하라고 합니다. 1기 당대표는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했었고요. 그분이 이제 지금은 의원이 되셨고, 저는 기존에 국민의힘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랬다가 탈당을 하고 새로운 정치, 미래정치 하겠다고 개혁신당 창당하는 창당 멤버고요. 이번에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일단 늦었지만 당대표 당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인터뷰 응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네. 제가 이번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이제 인터뷰에 대한 사전 조사를 좀 진행했는데, 본의 아니게 대표님의 그런 행보, 그리고 개혁신당의 행보, 그리고 최근 정치인들 공부하게 됐다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대표님 72년생이시더라고요. 네. 저희 아버지가 75년생이신데, 저는 대표님이 저희 아버지랑 동갑이시거나 좀 더 어리시다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동안이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냥 보이시는 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김병진 대표님과 친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나이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떤 편견을 갖고 저를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아직도 대학생이라는 생각을 갖고 도전하는 정신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그러셔서 제 인생이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텐데, 미리 전달 받으셨던 대로 오늘 주제는 젊은 세대들이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유. 네. 일단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이 젊은 세대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한 이유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재미가 우선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흥미롭지 못하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현재라던가 우리가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뭔가 꿈을 갖거나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과거 얘기를 너무 위주로 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제가 그래서 말을 꼰대 레짐, 그러니까 앙시앵 레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꼰대 레짐에서 이 넥스트 레짐으로 시대가 변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꼰대가 과거 구태적인 거고, 그리고 이 넥스트는 새로운 어떠한 체제를 마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꼰대 정치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관심을 좀 가질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여야지 뭔가 관심이 있잖아요. 특히 젊은 분들은 진짜 뭐 미래를 살아가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꿈을 먹고 꿈을 먹고 살고 꿈을 위해 살고 그렇게 오늘을 또 즐기는 건데, 그런 얘기가 너무 없어서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많은 젊은 세대들이 정치를 알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추세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알 필요 자체가 없다. 우리가 상관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젊은 층들이 느끼는 이제 사회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취업률 문제라든지, 뭐 육아 부담 때문에 결혼을 꺼려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다 결국엔 정치와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이 정치가 꼭 필요한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지금 대표께서 말씀하신 질문 속에 답이 이미 다 있는 것 같아요. 정치가 우리 생활에 너무 가까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몰랐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 거죠. 저도 기존에 뭐 승무원도 했었고요. 대한항공 승무원이었답니다. 그리고 기업을 했었거든요. 그럴 때 정치가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지? 전혀 관계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많은 관계가 있고 내가 조금 더 빨리 알았더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육아, 취업,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정치가 바뀌면 바뀌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줘야 정치인들도 더 귀담아 듣고 빨리빨리 바꿔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이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런 꼰대 정치 그런 그렇지. 문화들이 좀 사라져야 저희가 좀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그 꼰대 정치를 좀 찾아보니까 이 꼰대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라고 봤더니 그게 그 발음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원칙은 그 귀족의 뜻이래요. 귀족. 근데 이 일본인들이 자기가 귀족인 마냥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일본인 행세를 하시는 분들이 약간 귀족인 것 마냥 움직이니까 저 사람들 아유 꼰대 인척해. 꼰대 같아. 뭐 그렇다고 꼰대가 되겠어? 막 이러면서 꼰대라는 말이 생겼나 봐요. 일본식 발음으로. 여하튼 모모 인척하는 거거든요. 네. 그 꼰대 인척이 그러다 보니 꼰대들은 늘 듣는 것보단 말하는 거 좋아하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막 이런 거잖아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듣고 배우려는 정치를 하다 보면 전 정치가 더 재밌어질 수 있고 우리와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뭐 이 손가락도 괜찮고 뭐 요즘에 이런 거 많이 하니까 그래서 진입 장벽이 높은 것을 낮추는 게 필요한데 그것 때문에 저희 개혁신당이 있는 겁니다. 저희 개혁신당의 정치인들은 상당히 젊고요. 벌써 제 나이 또래가 나이가 많은 것으로 느껴지는데 제가 있던 기존의 그 정당 같은 경우는 네. 제 나이 또래면은 되게 젊은 정치인입니다. 네. 네. 앞자리에 앉았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앞자리에 앉거든요. 그러니까 힘든데 니네가 앉아라. 네. 이래가지고 젊은 사람 원래 뒷자리가 VIP석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가 제가 제일 앞에서 두 번째인가 앉았었어요. 오. 그 정도로 젊은 정치인이었어요. 그 당에서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평균 그래도 그 누나 이상은 되잖아요. 누나, 누나라고 이모, 불러. 엄마, 막 누나, 막 이런 건데, 우리 당에서는 그 정도 위치인 것 같거든요. 네. 누나 같은 좀 케어를 해야 되는 어른 느낌인데, 진짜로 활동을 열심히 하는 정치인들이 저희가 80년대생이 많습니다. 그 나이도 이준석 의원님도 그렇고. 이미 네. 좀 아저씨 같은가요? 80년대도? 아니, 여러분 정영훈이가 얘기는? 80년생이시니까 뭐 그렇죠, 그렇죠. 아저씨는 아니죠. 그럼 뭐예요? 80년대생이면? 80년생이면 삼촌? 삼촌? 와, 그래도 그 작은 정도 삼촌 되는군. 느낌? 그러니까 어린애는 아니잖아. 네, 그렇죠. 정치 쪽에서는 어린애라고 놀림을 받으니까. 정치 쪽에서는 45세 미만으로는 다 청년으로 지금. 네. 네. 근데 우리 당은 40세 미만이에요. 어, 좀 더 젊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젊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으려고 하고 그런 넥스트 레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정당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칼럼을 하나 읽었는데 이 청년들이 정치에 무관심한 이유 여기서 분석한 이유들이 금전적 문제, 뭐 시간적 여유 문제, 뭐 제도적 문제 그리고 저는 이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고 보는데 정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이것 때문에 뭔가 청년들이 정치에 대해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지금 정치판 보면 너무 구태한 정치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저는 아직도 지금 21세기 AI 시대에 보수와 진보를 나누고 성별 갈라치기 하고 그리고 또 특히 여당에서는 친윤이냐 친한이냐 이런 계파 갈등하고 제1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 우상화하고 이런 것들 되게 저는 구태한 형태의 정치라고 보는데 이 구태 정치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뜨끔뜨끔 하면서. 그리고 이런 얘기를 정치인들이 이 국회에 가서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하셔야 된다. 필리버스터를 제가 한번. 그러니까 외부인이 좀 그 네. 의원이 아닌 사람들도 한번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구태 정치라는 걸 저는 인정을 해요. 지금 현재 그런 것 같아요. 돈이 없으면 하기 어려운 정치.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은 청년들도,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도 정치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선거제에 대한 그 개정안 좀 냈는데 그게 통과가 될지는 한번 봐야 될 거고 발의는 됐는데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청년들이 이제 부정적 인식 자꾸 갈라치기 하고 서로 싸우기만 하고 도대체 월급은 그러니까 세비는 받는데 일은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갈라쳐야 그리고 욕을 해야 관심을 갖는 거야 사람들이.
그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재밌잖아, 싸우는 게. 싸움 구경이 원래 싸움 제일 구경이 재밌는 재밌다 보니까 자꾸 점점 수준이 낮아진다라는 느낌을 받아서요. 수준 낮은 정치하는 사람한테 우리 청년들이 따끔한 목소리 내주셔야지 저희 개혁신당처럼 정상적인 사람들이 좀 도드라질 것 같아요. 저희는 거의 뉴스를 내고 싶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이 너무 싸우니까 정상이 안 보여요. 그쵸. 네,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창피한 정치. 내가 뭐 어느 당의 당원이다라는 말을 할 수 없는 정말 부끄러운 정치를 하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당신이 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늘 생각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 그게 무조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제3지대 정당 대표시잖아요. 네. 아까 또 양당의 이슈가 모두 이렇게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뉴스를 못 낸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양당이 정치판에 모든 이슈를 뒤흔드는 현재 정치판에 대해서 또 양당 정치 끝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혹시 생각해 둔 게 있으신가요? 제가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가능하다. 청년들이 목소리를 전해주셔야 합니다. 청년,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보신다면, 그리고 제가 다른 프로그램에 나가면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늘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이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 구경은 재밌지만 그것만 갖고 이쪽이 낫다 저쪽이 낫다 말씀하시기 전에 진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할 맛이 나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고, 아니면 우리가 못하면 꾸중이라도 해주셔도 좋고, 우리 같은 삼지대가 있을 만한, 그러니까 존재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은 유권자밖에 없어요. 유권자분들이 움직여 주셔야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 표만 생각하잖아, 일반 정치인들이. 그렇죠. 아무도 관심 없어 이렇게 해버리면은 좋은 일을 안 하게 돼요. 제가 21대 국회의원이었는데 그때 그러셨어요. 최악의 국회다. 맨날 갈라치기 하고 뭐 안 나오고 뭐 싸우고. 그래도 그게 4년 동안 찬찬히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22대 국회는 최악이에요. 시작하자마자 그 4년 동안 보여줬던 구태의 모습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정상적으로 통과된 법안이 하나도 없다. 일단은 그 본회의부터 파업이란 보이콧 하셨으니까. 네, 이게 참 무슨 일인가. 이거 이렇게 지금부터 이러고 있다면 4년 내내 어찌하려고 이러십니까? 또 강복절 행사에는 또 왜 또 갈라치기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서 그 프레임에 잡히는 게 아니라 더 똑똑한, 더 스마트한 여러분께서 정치는 이래야 되고 우리가 요구하는 건 이거다라는 것을 목소리 높여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좋아요, 이런 거, 댓글 이런 거 되게 많이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약간 분노 게이지가 살짝 올라오고 있는데 살짝 이야기를 바꿔서 국내임 계실 때 이 선대위 뉴미디어 본부장을 하셨었는데 이때 청년 오픈 마이크 이런 것도 기획하시고 너무 좋았어. 네, 윤석열차, 열정열차 이런 이벤트 하셔가지고 전국 돌아다니시고 막 그러셨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당시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저는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직접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한때는 수업을 하든 뭘 하든 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질문 있어요? 하면은 다 조용했다고요. 우리 세대들은. 그렇죠. 근데 정말 말씀하시기 좋아하고 너무나 다들 말씀을 잘하셔요. 그래서 저희도 진짜 그 청년 마이크 같은 경우는 그때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였었는데 너무 위험하다는 판단들을 했어요. 기존의 정치인들은. 아니 혹시 나가서 이상한 말 하면 어떡하냐. 우리 당을 욕하면 어떡하냐. 막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왔죠. 진짜 그분들의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는 바람에 우리 당에 대한 지지가 올라가서 위선이 가득한 말을 해대면서 뒤로는 자신들의 주머니 속 이익만 챙기는 그런 쥐새끼 같은 일들 누가 하고 있습니까? 뭐 국민의힘 정치인 아니시죠?
그런 목소리를 들어야 사실은 일반인들, 일반 정치에 관심 없던 분들도 관심을 기울이면 우리 같은 사람의 이야기니까. 그러면서 막 맞장구 쳐주는 거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듣는 거, 예, 그리고 행동하는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정치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정성을 담은 나에게 정치적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그러려면 혼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유권자와 국민께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전문가에게 듣고, 계속 판단해서 어떤 게 가장 좋을지에 대한 이런 행동들을 계속해서 어떠한 결과물을 가지고 그 목소리를 내셨던 분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을 들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참여를 하시는 거니까 너무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좀 독특한 이벤트였다. 그치, 기존의 선거 전략과는 정말 많이 달랐죠. 이준석 의원이 많은 노력을 했고요. 예, 확실히 젊은 세대였잖아요. 네. 젊은 세대가 움직여야 됩니다. 제가 살짝 연결되는 질문이라서 네. 바로 드려볼 건데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저희가 대선 당시에 이제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께서 젊은 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마케팅 전략 많이 펼치셨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당시 대표께서도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때 고등학교를 다녔었는데 패러디를 해서 당시 그때 AI 윤석열 코너에 저희 고등학교 소개가 됐었어요. 대표님 패러디를 해가지고 기억나세요? 60초, 59초 세추고 예. 이걸 저희가 패러디를 해가지고 선대본부에서 보시고 아, 예. 그래서 비교한 것도 이렇게 좋아 빠르게 가. 이런 식으로 저희 패러디를 해서 당시에 그 선대본부의 전략이 굉장히 저희는 독특하게 다가와서 네, 인상적이었다라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청년 세대, 그러니까 미래 세대가 주축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뭐든지. 네. 그래야지 진짜 넥스트 레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제 젊은 세대들이 좀 많이 지지를 해주셨잖아요, 윤석열 후보를. 저는 그 당시 이제 재미있는 홍보 마케팅 전략이 일단 좀 도움이 됐었고, 좋아 빠르게 가 이런 그러니까 화끈한 모습, 너무 좋았지. 화끈한 모습, 사이다 그 같은 시대 이미지. 흐름이었잖아. 짧은 거. 그렇죠. 짧은 거. 네. 예. 그리고 또 공약 같은 것도 뭐 병장 월급 인상, 뭐 여가부 폐지 이런 것들이 좀 간명하게. 네, 딱딱딱 꽂으니까 네네. 젊은 세대들이 유독 열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돌아와서 보면 당시 후보를 지지했던 많은 청년들이 돌아서고 있다는 수치가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당시 대통령을 지지했던 청년층이 왜 지금 지지를 거두었는지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진정성이 가장 중요하고 내가 왜 정치를 하는지에 대한 그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며, 그러려면 계속 또 들어야 하고, 왜냐면 내 정치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유권자에게 듣고 소통하고, 그거를 그냥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전문가도 만나는 일, 행동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바꿔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끝까지 해내야 되는 거. 그게 진정성 있는 정치의 행보라고 생각하는데, 좀 달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물건 팔 때랑, 네.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게 말하면 좀 욕먹나?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잘해주던 남자가. 결혼하고 나서 돌변을. 돌변을. 내 여자도, 마누라도 결혼 전엔 그렇게 이뻐 보이려고 노력하다가 결혼하고 나니까 싹 바뀌네? 막 이런 느낌 같은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아직 3년이 이제 좀 덜 남았지만, 네. 대통령께서 기존의 그때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미 끝났어 보다는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그 세대들이 후회하지 않게. 저희가 목소리를 내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줄 거니까 계속 안 하면 그건 역시나 안 들을 테고, 엄마 용돈 좀 올려줘요. 뭐 말해봤자 안 해주겠지 하면 끝까지 안 되는 거지만, 또 어쩌다가 들어질 경우도 있잖아요. 이번에 제가 그 광복절 때도 네.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네, 봤죠. 네. 대통령께 말씀은 드렸거든요. 뭐 좀 인상은 쓰시긴 했지만 또 모르죠. 계속 하다 보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너무 큰 기대일까? 대통령께서 뭐 대답 같은 건 안 하시고. 전혀 안 하시고 표정으로 어두운 표정. 아이고. 그래도 대표 되시고 처음 보신 거 아니었어요? 다른 행사 때도 뵀었는데 네. 이번에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이게 다 같이, 왜냐면 통합의 상징인 어떠한 이 행사인데 이렇게 누구는 오고 누구는 안 오고 이렇게 자꾸 갈라치는 게 속상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관찰을 쭉 하셔야 돼요. 그 사람, 그 정치인의 일관성, 진짜로 진정성 있게 일관성 있게 행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좀 봐주셔야 되는데, 네, 뭐 투표한 저한테도 좀 잘못이 있는 거라. 대표님께서 그런 목소리를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오래오래 보기 위해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좀 관심을 안 가지고 그냥 그냥 표 찍는 그 선거철에만 보시면은 막 과장된 모습만 보잖아요. 그 진실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평상시 좀 보셨으면 좋겠고, 과거에 잘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저도 과거에 뭐 다 좋은 일만 하진 않았을 텐데, 그 정치인이 되고 나서 얼마만큼 노력해서 향상되고 있고 우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나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늘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꾸준하게 정치인들이 잘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번 인터뷰 준비하면서 조금 느낀 게 정치가 꼭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여러 사회 이런 아젠다들에 대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토론하는 문화가 장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하지만 지금 젊은 세대 사이들 문화를 보면 정치 얘기하면 살짝 말해도 돼? 약간 이런 느낌? 좀 이야기를 피하는 문화 그리고 조심스러워지고 그런 문화가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정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문화가 장려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혁신당 당원이 되시면 어떨까요? 그거를 여기서 말씀드리기. 왜냐하면은 우리는 당원들이 너무나 좀 자유롭게 말씀하시는 스타일이고, 어느 당에서 무슨 딸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분들하고는 좀 다르게 정말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자유로운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당원의 몇 분만, 몇 그룹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유롭게 그 의견을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를 기대하지 말고 막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어느 정당에 가입한 사람뿐만 아니라 정당인뿐만 아니라 그냥 여러 친구들과도 같이 함께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그렇죠. 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당원 가입은 제가 당대표이기 때문에 네. 한 번쯤은 꼭 영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찾아도 갑니다. 네. 언제든 찾아가서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고, 그리고 오늘 대표께서 오신 것처럼 언제든 누구든 오시면 만나서 대화하고 싶은 곳이다. 이게 정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이렇게 합리적인 좀 원칙, 상식적인 거, 소통이면 이런 게 소통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힘을 좀 보여드려서 기존의 윤 정부의 그 거짓이나 오만 이런 것이 아닌 진정성 있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그런 말을 하거든요. 양당이 너무나 적대적으로 너무 싸우니까 그 안에서 새우등은 우리가 터지는데 차라리 개혁신당이 터지면 낫다. 국민의 등이 터지게 생겨버려가지고 여튼 같이 좀 목소리 내면서 이런 적대적 문화가 사라질 수 있도록 정상적인 사람 하나 있고 정상적인 정당 하나 있어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 저희가 한번 있어 드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홍보 부총장이 03년생입니다. 이번에 새로 선임하셨다는. 네, 그 부총장 자리가 엄청 높은 자리인 건 아시죠? 네. 아마 정당사 최연소일 겁니다. 저와 한 살 위네요. 제가 04년생이에요. 04년생이세요. 네. 03년생이신데 이번에 부총장 되셨고요. 그분이 계속 아이디어 내고 계신 거고 타 정당의 막 그 고등학교 때 로고도 막 만들고 상당히 실력 있는 분. 저희는 실력 있는 분도 되게 좋아하고 젊은 분들이 하고 계시다. 네, 말씀 주셨다시피 03년생도 계시고. 네, 03년생. 개혁신당은 저는 되게 젊은 정당이다. 네,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원내에 계시는 이준석, 이주영, 천하람 의원 모두 80년대생. 이주영 의원이 가장 나이가 많은데 83년생이가 4년생인데 나이 많다 그러니까 참.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한테는 좀 많은 나이지만 저한테는 네. 더 어리시지 않나요? 제가 한 2살 어린 것 같습니다. 네, 이주영 의원님보다 어리시잖아요. 이렇게 농담하면 꼰대라 그러더라고. 어쨌든 지금 의원들도 그렇고 지도부 또한 되게 젊은 최고위원님들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저희가 그 전당대회 할 때 다른 당과 다르게 할당이 없고 그 가산점이 없어요. 여성 할당과 여성 가산점도 없고 청년 할당과 청년 가산점이 없어요. 역차별이지. 그런데 최고위원회 당대표는 여자가 됐고 최고위원회 90년생이 있어요. 가장 어린 90년대생께서 당선이 되셨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있는 그대로가 다 젊음입니다.
진짜 젊음을 딱 상징하는 정당이라고 네, 해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분들의 목소리를 들으시려면 개혁신당에서도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될 텐데 이 젊은 세대분들의 정치 참여라든지 또 그런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당 차원에서. 네, 이 질문 나오길 바랬습니다. 네. 저희는 우선 뭐 이런 메시지도 있지만 아카데미 열어요. 오. LNL 아카데미라고 LNL. Leader and Leader 오. 아카데미 뭐 이렇게 발음 잘 안 돼. 아카데미를 열어서 우선은 이제 미래 세대 중에 정치 얘기를 듣고 싶은 분들 뭐 그런 얘기 4개월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네. 강사진이 좀 끝내줍니다. 저희 사이트 가면 나옵니다. 유튜브에도 나오고요. 네. 우리 전성균 최고가 90년대생 최고인데 지금 희망미래 미래희망위원회 위원장님도 하고 계시거든요. 또 우리 당은 청년이라는 단어를 또 안 써. 여성위원회도 없어, 청년위원회도 없어요. 청년 최고위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런 거 네. 없어요. 그래서 그냥 미래희망위원회 거기에서 지금 여는 아카데미인데 그렇게 관심이 있는 뭐 당원이 아니어도 누구든 와서 들을 수 있고 물론 이제 돈은 좀 듭니다. 네, 학비는 내야 되니까. 학교니까요. 네, 학교니까요. 네, 그거가 있고 또 정치 학교가 있어요. 그 정치 학교는 아까 자금 얘기했잖아요. 네. 사실은 이 정치도 현실적인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의외로 구의원, 시의원 젊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를 그런가요? 새로운 직업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저는 꼭 나이 드신 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뭐 그 리더 앤 레더 아카데미 수료하신 분이든 그리고 또 다르게 이 지방 선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의원, 네, 시의원 뽑는 네. 그 선거에 나가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 정치 학교를 또 운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선거 내가 구의원이 되면 시의원이 되면 도의원이 되면 뭘 하는 건지에 대한 거를 실무적인 걸 알려드리고 선거 때 싸게 돈이 조금 들어도 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 알려주는 그런 학교도 있어요. 되게 많은 프로그램을 지금 기획하고 네네. 계시네요. 그래서 그 LNL은 9월부터 어. 열리게 되니까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LNL 이거 대표님 인터뷰 조사하면서 본 것 같아요. 연기하시는 영상 맞죠? 네. 그 댓글에 부끄럽습니다. 그거 전성균 최고가 네, 기획해서 한 겁니다. 댓글에 인상 깊은 댓글이 있어서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겁니까? 개혁신당은 연기 빼고 다 잘한다. 그게 다 일부러 그런 겁니다. 그렇죠. 좀 관심을 일부러. 끌기 위해서. 네, 일부러. 호응을 이끌어내기 그렇죠, 위해서.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 연기하시는 것도 봤습니다. 너무 재밌어. 우리 이주영 의원 재밌었죠? 네. 예, 나 너무 재밌었어요. 왜 이렇게 소란스럽습니까? 감독님, 이 강사진이 말이 됩니까? 진짜 모시면 되지 않는가? 이기인수석 최고위원님, 이게 무슨 소란입니까? 이주영 의원님, 이러다 정치학교 나온 사람들로 위원회도 꾸리겠어. 이게 무슨 소란들이에요? 밖에서 얘기 다 들었습니다. 허나 이준석? 제 생각도 감독님과 같습니다. 제대로 된 정치학교, 제대로 된 정치 마스터 클래스. 우리 개혁신당은 다 가능합니다. Leaders and Leaders Academy LNLA 프로젝트. 찾았다. 진짜 정치 아카데미. 격신당 LNL 정치 아카데미. 근데 그 기획이 너무 재밌었던 것 같고 저희는 좀 그렇게 반응 좋다고 또 우리 전성균 최고가 그러던데 아니던가요? 반응 저는 잘 모르죠. 보셨을 때 저도 시청자 입장이었습니다. 시청자 입장일 때 재밌었습니다. 어땠습니까? 재밌었습니까? 네, 콘텐츠 학과 전공생으로서 오. 재밌었습니다. 이야, 우리 콘텐츠 많이 필요한데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수업 들으셔도 좋고요. 나 너무 영업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당 대표시니까 네. 괜찮습니다. 일단 오늘 주제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해봤는데 네. 뒤에 살짝 현안 이야기 조금 예. 짚어볼 건데요. 제가 특별히 대통령실 하나, 국민의힘 하나, 민주당 하나, 개혁신당 2개 넣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개혁신당 얘기 네. 조금 더 하려고 2개 우리 넣어드렸습니다. 개혁신당 평균 나이 얘기를 안 해드렸네요. 38.6세. 와, 40세가 안 개혁신당 되네요. 의원의 평균 나이가 38.6세. 오, 놀랍죠. 놀랍습니다. 네, 놀랍습니다. 진짜 젊은 예. 정당이십니다. 현안 이야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실 이야기 먼저 네. 해볼까요? 저는 대통령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번 정권만큼 이 영부인께서
이렇게 도드라진 적이 있었던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 이런 민생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장 물가 문제에서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이 복지의 혜택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교사들의 교권 문제라든지 뭐 나열하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런 게 정치인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돼야 되는데 왜 계속 이 여사께서 뭐 백 받으시고, 물론 뭐 이슈가 돼야 되는 문제지만 이런 거나 여당 대표와 문자를 몇 번 주고받았네 만에 이런 것들이 왜 계속 이슈가 돼서 이런 민생 문제가 그러게요. 덮이는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여사께서 눈높이에 맞지 않으신 행동하셨고 또 적절한 상식적인 그런 조치가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이슈들 때문에 민생 문제가 덮여서야 되는가 라는 좀 회의적인 생각을 조금 했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모든 신문과 뉴스가 이 소위 말하는 용산 이슈로 덮여가는 이 정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답답하게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면서도 제 말 들으면서도 계속 답답해가지고. 답답하죠. 예. 이거는 대통령 스스로 좀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 감당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빨리 해결이 돼야죠. 그러니까 처음에 윤석열 정부 시작할 때 취임하자마자 제2부속실 만들어라 얘기했었고, 특별감찰관 임명해라 이런 얘기 했었었거든요. 그거 안 한 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 되고 있죠, 여전히. 네, 한다고 이제 살살 말해서 기사 본 것 같은데 빨리 하셔야 될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민생 우선 이 부분은 저희 개혁신당 제가 뭐 진짜 입이 닳도록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많은 정치인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으로만 정치해서는 안 됩니다. 행동해야 되는 거고 마지막까지 챙겨보려고 애써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용산에서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뭐 팀F라고 하잖아요. 네. 팀원과 위메프 사건, 우리 일반인들의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게 진짜 네, 민생 진짜 문제. 민생이고, 또 저희 해피머니 피해자분들이 직접 찾아오셨었거든요. 네. 또 그 해피머니는 팀F에 가려져가지고 또 잘 안 보이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게임을 하는 분들부터 또 관리비를 내는 분들, 진짜, 그리고 또 내가 뭘 잘해가지고 상금으로, 상품으로 받는, 뭐 헌혈도 네. 그렇고 학교에서 상품으로 해피머니 받으신 분들도 많았는데, 그냥 그게 갑자기 어느 순간 쓰레기가 되고 그 쓸 수 없는 것이 그렇죠. 됐을 무용지물이 때 되어버렸죠. 참 이게 아픈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5천 원부터 사실 몇 천만 원까지 손해를 보신 분들, 그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 그러니까 5천 원, 만 원 이러니까 다 못 모이는 건데, 사실 게임하는, 예를 들어서 뭐 중학생 정도면 10,000원, 20,000원 큰 돈이잖아요. 맞아요. 그분한테는 큰 돈이라고. 근데 그거를 내 수준으로 해서 넘어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작은 부분에이라고 하지만 작지 않은 우리의 민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지금처럼 계속 들어야 된다, 현장.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을 좀 많이, 좀 더 많이 채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명찰만 다는, 여기 이름표 다는 윗자리만 자꾸 지금 채워놓고 계시는데, 네, 그런 부분들도 빨리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목소리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내자 목소리. 네, 많이 내주시길 바라고. 예. 국민의힘 얘기로 한번 가볼까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통해서 한동훈 대표 네. 체제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조금 관심 있게 봤던 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 선언하면서 최상병 특검법 하겠다, 민심을 받들어야 하고 또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3자 특검법 주장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오기 전에도 기사를 찾아봤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그런 말이 없었고, 이제 어제 또 광복절 가셔서 한동훈 대표 만나셔가지고 말했죠. 말씀 예. 드렸다고 기사에서 봤는데 아직 답변 없으신 거죠? 아니요, 답변은 하셨죠. 우선 당내에서 설득을 해보겠다,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좀 이렇게 좀 긁었거든요. 왜 안 하냐. 근데 사실은 최상병 특검법이 하나의 어떤 거짓말 탐지기 같은 거잖아요. 네. 진짜 진짜 거짓말을 한 거냐, 진짜냐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래서 그게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을 좀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사실은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러신지 제가 설득해 볼 거고 할 거다라는 식의 반응이었는데 그 또한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니 오늘 제가 페북에 또 올렸어요. 네. 이제 답하셔라. 왜냐하면 오늘 그 국방부 장관 후보께서 또 막말을 하셨더라고요. 벌써요? 네, 막말, 뭐, 제 입장에서, 왜냐면 저희는 최상병 특검 자체를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 자체가 뭐, 정치적 선동이다라는 식의 이제 발언을 좀 하신 게 있어서, 또 화나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는 여당의 대표가 답해라. 음. 최상병 특검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얘기했는데, 답을 안 주네. 저는 그래서 이 최상병 특검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국민들께서,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 필요하다고 개혁신당에서도 이거 계속 강조해 오셨고, 근데 다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처음에 주장했던 이제 민주당의 특검법, 문제가 있다라는 거. 네네네. 뭐 선수와 심판 정하는 특검이다. 그 부분에서도 뭐 일부 뭐 그런 지적에 대해서 네, 맞아요. 공감할 수 예.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민주당 특검법이 계속해서 지금 발의하면 거부권 쓰고 다시 오면 폐기되고. 그게 뭐야, 그게 뭐야. 계속 세 번째죠 벌써. 예. 그러니 이건 또 의미가 없다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는 진짜 뭔가 제대로 된 걸 시작해야 되는데 개혁신당에서도 이제 천하람 원내대표께서 제3자. 대한변협특검 네. 추천 특검안 하셨는데 이제는 진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개혁신당에서 이제 이거 어떻게 시작하기에 노력할 것인지 조금 구체적인 안을 좀 제시해 주시고 제3자 특검법에 대한 전반적인 대표님의 생각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선 구체적 안은 저희가 제3자 특검법 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안은 있는데 사인을 못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당연히 민주당은 자신의 안들, 국민의힘은 안 해줄 테고 제3지대에서 해야 되는데 또 조국 혁신당은 안 한다고 하는 게 있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10명이 되어야지 10명의 의원이 사인을 해야 발의됐다고 하는데 10명을 못 모아가지고 우리가 3명밖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 법안을 갖고 다시 한 번 더 얘기할 테고 근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민주당에서 한동훈 특검법 들고 오면 우리가 한 번쯤 살펴보겠다라는 것까지 됐어요. 네. 자 이제 공은 너한테 갔어 이런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노력은 법안 우리 그래 약간 수정 보완할 테니 제가 어저께 그 한동훈 대표에게 제안한 건 만나자예요. 그러니까 이 최상병 특검법을 가지고 우리 둘이 얘기하자. 논의 테이블에 올리자.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도 답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 지속적으로 얘기할 거고 그리고 또 제3자 특검법에 대해서 우리는 그 대한변협인데 저쪽은 또 대법원장이잖아요. 근데 그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이 한다라는 것은 약간 상권 분립에 저는 조금 어긋난다고 저희가 생각하기 때문에 불만 제기를 했었던 건데 같이 만나서 그럼 얘기나 하자. 그 안 되면 니네 걸로 하자. 뭐 이런 거라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시작을 지금 해야 빨리 그겁니다, 바로. 억울함을 풀 수 네. 있고 그겁니다. 네, 시작을 일단 테이블을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그러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머니가 계속. 답답해 하시잖아요. 처음엔 정치와 나는 연결되는 게 원치 않는다라고 하셨다가 지금은 답답하니까 목소리 내시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저도 아무래도 제 친구들이 이제 군대에 들어가는 시기다 보니까 저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그러니까 관심을 나도 가질 수밖에 조카가 없어요. 지금 군대 가 있는데 무서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들 가진 부모가 무슨 죄야? 그러니까요. 아들로 태어난 게 죄가 있냐고요. 이거는 나라에서 시스템 정확하게 해야 된다. 억울한 사람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 그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께서 답할 네. 차례입니다. 네. 어여합시다. 빨리 답을 예. 들으실 수 있으면 네. 좋겠습니다. 허은아 말 들어라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나아지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민주당 한번 가볼까요? 네. 민주당은 지금 전당대회 중이죠. 근데 이거 보면서 또 안타까운 게 여긴 진짜 이재명 대표 아니면 답이 없는 건가. 너무 좀 한 사람을 위한 그런 정당이 되고 있지 않나. 물론 차기 유력 대선 후보시기도 하고 뭐 제 개인적인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게 썩 보기 좋은 광경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다행입니다. 청년들. 우리만 보기에 이상한가 했어. 좀 이상하잖아, 그죠? 네. 후보가 좀 90% 넘고 80% 넘는 건 이상하잖아. 몇 그죠? 퍼센트로 당선되셨죠? 저는 38인가 39. 그러니까 좀 경쟁이 되는 사람하고 좀 해서 막 치열하게 치열하게 좀, 네. 해가지고 딱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딱히 이렇게 경쟁 구도도 아닌 것 같고, 그죠? 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저희가 제 전공이 문화 콘텐츠 학과인데, 네.
저는 저희 학과의 기본적인 가치가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생각이 공존하고 존중돼야 하는 학과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근데 그게 정치랑 정당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민주당도 그렇고 이 조국 혁신당도 그렇고 이 한 사람만을 위한 1급 체제 계속 반복되고 있고. 네. 이런 저희가 익숙하잖아. 저쪽 우리 북쪽에 계신 분들 하고 되게 익숙한. 이런 1급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뭐 긍정적으로 당연히 안 보고 절대 네. 절대 권력은 절대 승리할 수 없다.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건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건 안 바뀌겠죠? 그죠. 이게 뭐 90% 넘는 거 이거는 공산국가에나 보는 지지율이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정치 역사에 별로 그닥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목표 아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대선 주자니까라고 얘기했는데 대선 주자만 되면 뭐합니까? 돼야지. 그렇죠? 네. 대선 주자로서 대통령이 정말 되고 싶다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좀 그런 이야기들을 좀 전달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저희는 계속 이제 목소리를 내는 거죠. 목소리 내고 그게 잘못됐다라는 얘기 계속 드리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할 수 없지. 싸울 순 없잖아. 정당 네. 가리지 않고 네. 훌륭한 분들 저는 뭐 몇 분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좀 막 많이 비춰주시니까 더 집중되는 그런 면이 있어서 네. 뭐 저희 같이 이렇게 일반적인 청년들의 입장에서 그런 광경들이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그러니까. 않고 우리가 있습니다. 양당이 그냥 건전하게 건강하게 잘 해주셔야지 대한민국이 잘 된다고 생각하고요. 1급 체제 그냥 한 명의 어떤 절대 권력이 되면은 부패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분이 또 대통령이 된다? 끔찍하죠. 왜냐 이거는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게 끔찍하다라는 게 아니라 절대 권력을 갖고 본인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냥 하나가 다인 1급 체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지역 소멸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수도권으로 몰리는 그런 네. 것 때문인데 그냥 누구만 살아남는 그런 나라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더불어민주당도 지금의 이 흐름이 그닥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제발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거기 최고위원 되기 위해서 뭐 이상한 말 하면서 위원회에서 진짜 부끄러운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아유 창피하잖아요. 네. 그리고 오이기가, 여러분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저건 아니다라고 그냥 말씀하시고 막 그분들한테 너무 관심 갖지 마시고요. 개혁신당. 네. 정상적인 개혁신당에. 네. 저희 정상적이라고요, 진짜로. 왜냐하면 그 비례대표도 위성정당 없이 낸 그쵸. 유일한 정상적인 정당입니다. PR 시간을 드릴게요. 네네네. 개혁신당 자, 개혁신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을 만들 사람이라는 네. 캐치프라이즈 달고 출마하셔서 대표가 되셨습니다. 아직 개혁신당이 이제 원내 정당이긴 하지만 소속 의원 수가 3명이고 아직 수권 정당이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찾아봤는데 리얼미터에서 진행한 8월 8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개혁신당의 지지율은 4.5%가. 이번에 5.2%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5.2%로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아니야, 그것도 정상이고. 네. 그 뒤에 이제 다른 어젠가? 기관 조사인가요? 어제 해서 5.2%. 어쨌든 나왔어요. 4.5에서 5.2. 네, 4에서 5. 계속 4에서 5, 4에서 5 이렇게. 대통령을 만들 사람, 대통령을 만들 정당이 되려면 정당의 규모가 좀 커져야 될 텐데 대표 취임하시고 이제 어떤 노력하고 계신지 듣고 싶고 대통령을 만들 정당이 되기 위한 허은하 지도부만의 강점 한번 PR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허은하 지도부의 강점은 포용력. 포용. 정상적인 거? 포용. 왜냐면 정치는 포용하는 거니까. 그리고 되게 일관된 일관성. 일관되게 그때만 이렇게 잘해가지고 표만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부분이 있고, 또 진정성 있는 정치를 한다라는 그런 허은하의 장점을 얘기해버렸네요. 네,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양당, 양극, 정말 망가져가는 이 정치에서 정상적인 정당이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다? 그게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1급 체제라던가 그렇게 절대 권력이라는 것보다는 자유를 다 추구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지만 함께 당론으로 모여야 될 땐 또 당론으로 모이지만 대부분은 그냥 자유롭게 하게 합니다.
저희는 저희 방향을 알아서 허튼 짓 안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 그런 믿음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파가 우리가 정말 다양한 정파가 모여 있어요. 아시겠지만 네, 국민의힘 한국의 출신, 그죠? 한국의 희망, 더불어민주당 아, 출신, 네. 정의당 출신, 뭐 민생당 출신, 뭐 많이 모여 있어요. 그만큼 정말 다양한 정파들이 모여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통합해서 용기 있게 각 당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목소리 낸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또 목소리가 크겠어. 네. 그분들에 대한 것을 다 포용하는 것, 그게 이번 2기 지도부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당 브랜딩 자체를 저긴 진짜 정상적이구나라는 걸 느껴지기 위해서 일관되게 보여주는 그런 거. 그리고 또 정말로 발로 뛰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려고 하는 거. 저 말씀하셨지만 그냥 그때는 되게 뭐 59초 쇼츠 되게 재밌었는데 왜 대통령 대선 안 돼요? 왜 안 해요? 라는 말씀 듣지 않도록 당대표 전에도 열심히 뛰었는데 당대표 대표도 똑같네? 이런 얘기 좀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점점 잘하네? 이런 칭찬을 조금씩 듣고 있습니다. 그 칭찬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진정성 있게 일관되게 뛰고 있다라는 그런 2기 지도부의 장점이 있고 저희가 그래서 아까 또 커지는 거 말씀하셨는데 그 커지는 것의 첫 번째로는 시스템 구축을 좀 해서 우리 사무처 자체와 정당의 체계를 잡아가는 걸 우선화했습니다. 1월 20일에 저희가 창당을 했기 때문에 사실 1년도 안 됐고 지금 이제 제가 당대표 된 지는 아직 한 100일이 안 됐어요. 100일이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100일이 안 됐어요. 8월 26일이 이제 100일 될 텐데 그때까지 그래서 제 목표가 뭐였냐면 지역위원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각 지역에. 네. 당협위원장인데 그게 63개예요, 지금 저희가. 근데 우리 50개 이상 만들자였는데 100일까지. 근데 목표 달성. 초과 달성. 초과 달성. 네. 딱 그런 거 했고요. 그리고 당명 문제 해결. 맞아요. 네, 네. 그거 해결 아주 지금 정말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잘했다. 너무 뭐라고 하죠? 불만 없이. 페어 플레이는 아니고 너무 좀 깔끔하게. 네. 그래서 군말 없이 안 나오게. 잘. 그리고 또 우리 기존의 그 대표들께서 그 각 당의 대표가 서운하지 않게 네. 지금도 관계가 더 좋아진 뭐 그렇게 좀 잘 해결을 했고 그리고 당내 이제 그래서 당내 불안화 뭐 이렇게 좀 어긋나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걸 좀 잘 해결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좀 진행하고 있고 지금 또 뭐를 했나 지금 이렇게 하니까 좀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체계 구축하는 게 되게 그러니까 당직하고 체계 구축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했고 뭐 목소리 내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정말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말로 하려니까 없어 보여서 마음이 아프네. 아닙니다. 네. 많이 하셨던 것 같고. 아니에요. 기자회견을 할 거거든요. 100일 기자회견. 그때 제가 그냥 줄줄이 읊어대겠습니다. 네, 한번 성과 보고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이게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요 망가져요. 저 그렇죠. 기업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 지금 상황은 스타트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 제가 뭐 대통령을 만들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게 대통령이 만들어질 수 있을 만큼의 정당을 만들겠다라는 건데 그러려면은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는 대통령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구조가 돼야 되고 그리고 전국에 여하튼 우리를 지지해주는 사람들 모아야 될 텐데 그런 게 지금 하나씩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지금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풀어야 되는 거는 저희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을 헷갈려 하세요. 같은 신당이라서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조국신당인 줄 아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해결하는 게 제가 사실 9월 달까지 목표예요. 개혁신당과 조국신당은 다르다. 그래서 저희는 개혁당이다. 개혁당. 이렇게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있고 또 당대표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당이라 그러면 알다가 또 모르는 분도 계시고 이준석이라는 의원이 아직도 국민의힘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제가 아직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인 줄 아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인지도를 더 높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작업들, 아주 기초적인 작업들을 먼저 올해 10월까지는 하고 또 10월부터 이제 9월부터 조금씩 움직일 텐데 전국 돌 겁니다. 네. 돌아다니면서 또 지지 호소하시고. 지지 호소도 하고 기존의 우리 당원분들 떠나지 않은 당원분들에 대해서 애정 표현도 좀 하고 또 당협위원장 또 동료도 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 하면서 그리고 그래서 그때 대학을 좀 다녀보고 싶어요. 근데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각 대학에 또 우리 또 동문들 있잖아요. 우리 네. 개혁신당의 동문들 그분들과 함께 찾아뵐까.
뭐 이런저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네. 또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또 메리트가 있는 공간이니까.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인기 있는 사람한테만 관심 갖지 마시고요. 허은하 개혁신당 당대표에도 관심 가지시고. 본인 피셜까지. 네, 그렇죠. 우리 최고위원들 이기인, 천하람 원내대표 이기인도 있고 조대원, 그다음에 전성균 그리고 이주영, 정책위 의장까지 다 있으니까요. 네, 이름 기억하시고요. 헉, 꼰대다. 네, 저희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선생님이었어가지고. 괜찮습니다. 네, 대학교 제가 또 교수였답니다. 교수님이셨어요? 반성하겠습니다. 네,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개혁신당 마지막 이슈.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법안 발의하려면 10명이 채워져야 되는데 이제 늘 3명 사인하면 7명을 더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7명을 못 채우는 게 아마 개혁신당의 또 리스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장점이 되게 일관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관되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목표가 명확하고 서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현재 위치를 확실하게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6개월 뒤, 1년 뒤면 가능하다라는 것들이 보여지는 게 있어서 우선은 진정성밖에는 특별한 법이 없어, 지금은요. 네. 우리가 말하는 또 우리가 내는 법안들이 진짜 민생에 필요한 법안들이구나.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거였구나. 뭐 이런 걸 느끼게 된다면 의원들이 좀 사인해 주겠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정쟁이 되지 않는 법안이라면 아마 사인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쟁이 없는 정치는 없습니다만 양극에서 막 싸우는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하면서 내야 되겠다. 그래서 긴 호흡으로 좀 진행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우리 당이 여튼 창당한 지 6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네. 제 목표는 이제 2년 임기이기 때문에 2년 동안 진짜 단단한, 무서운, 아주 강한 그런 정당이 되기 위한 발판을 제대로 깔아놓겠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뛰어놀 수 있는 뭐 청년 정치인뿐만, 청년이란 단어를 좀 싫어하긴 합니다만 네. 미래 세대 우리가 막 뛰어놀아도 떨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 발판 만들어 놓은 정치 해보고 싶고, 나를 밟고 가라. 저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제가 그런 디딤돌도 되고 싶고, 그런 어떤 발판이 되고 싶어요. 펑 또 뛰어갈 수 있는 그런 2기 지도부가 돼서 저희 정당이 갑자기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보아뱀 M&A도 얘기했거든요. 네. 보아뱀이 이렇게 큰 걸 먹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큰 정당을 이렇게 M&A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포부가 담긴 말씀이셨고, 그렇습니다. 성장한 개혁신당의 모습, 대표님의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님과 젊은 세대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에 대한 이야기, 정치하는데까지 두루 짚어봤는데, 끝으로 마지막으로 2가지만 더 간단하게 심플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허은하 대표에게 개혁신당이란? 저에게 개혁신당이란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와 오메가. 네. 왜 제가 정치를 시작했는지 그 의미를 보여주는 게 개혁신당입니다. 제가 진정한 정치인으로서 이 길을 선택하게 된 알파인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끝까지 그 개혁신당을 만들었던 그 마음 자세로 이 정치를 하겠다라는 마음의 오메가.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개혁신당. 제가 터닝 포인트도 생각하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알파와 오메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허은하 대표에게 정치란? 정치는 진심 같아요. 정치는 머리나 입으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심장으로 하는 거다. 심장으로 뜨겁게. 심장, 뜨겁게. 정말로 하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뭐 돈을 벌기 위해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튼 심장으로 뜨겁게 하는 게 정치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진짜 이 세대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꼰대 레짐에서 그 넥스트 레짐의 시대가 변화할 수 있는데, 제가 어떤 발판 딱 띵박질하게 제가 딱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이 뛰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진심, 그런 것들이 좀 보여지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정치 시작할 때 저희 딸 생각하면서 했거든요. 우리 딸의 미래를 위해서 정치한다라는 마음으로 이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진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은하 대표님께 진심인 정치
마지막까지 얘기 잘 들었고요. 여기까지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정치라는 것이 이제 무작정 회피하고 언급해서는 안 되고 몰라도 되는 영역이 아니라 말씀 주셨던 대로 우리가 더 관심 가지고 또 국민의 대표가 되어 일하는 정치인분들이 얼마나 더 잘하는지 저희에서 감시하고 견제하는 그렇죠. 그런 필요해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번 인터뷰를 통해 조금 더 관심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생각의 기회를 조금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대표님 보내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스튜디오 여름 특별기획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에게 듣다 마치겠습니다. 허은하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